네, 이번 시간은 BMP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브레인, 나트리, 유레시스, 펩타이드의 약자입니다. 자, 이름에서 이제 뇌가 있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주로 분비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심실에서 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름에 브레인이 있느냐? 이 BMP가 처음 발견된 장소가 동물의 뇌였다고 해요. 이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로 분비가 되는 장소는 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ventricular natriuresis peptide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이 B를 좀 반영해 주면 좋겠죠. Type B natriuresis peptide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B가 있으면 A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Type A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AMP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건 이제 BMP라고 하면 되겠죠. BMP는 심실에서 주로 분비가 되고요. 여기 이제 atrium, 심방에서 주로 분비가 됩니다. 이게 좀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이 BMP의 이제 기능을 이름에서 좀 유출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또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나트륨과 이 우리 몸에 어떤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 줘야 되는 상황에서 BMP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액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특히나 이 BMP는 심실에서 분비가 되는 거니까 심실에서 이제 이 체액 과부하를 감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심부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전에서 진단 도구로서 BMP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좌심실이고요. 여기가 좌심방입니다. 자, 심부전 상황에서는요. 일단 크게 이완기, 수축기, 또 이제 다르게는 이렇게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완기 심부전은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피를 받아들여서 충분히 피를 채워야 되는데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게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제 뭔가 땡실땡실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뻣뻣해지기 때문에 피를 잘 못 받아들이는 만큼 피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이쪽에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들어간 압력만큼 여기도 받고 있죠, 압력을. 그래서 이런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또 수축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축기 심부전은 펌핑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기는 이제 충만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피를 받아들인 만큼 또 나가줘야 되는데 이 조금밖에 안 나가게 되면 받아들이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여기 쌓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피 부하를 자꾸 받는 거죠. 지속적으로 뭔가 축 늘어져 있는 피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압력이나 부피 부하를 받게 되면요. 결국에는 심실은 신장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심장 어쨌든 좀 더 커져라. 이런 이제 신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바로 BMP 분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완기든 수축기든요. 거의 이제 기준치는 유사하게 BMP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급성이랑 만성이랑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요때도 이제 다 적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조금 이제 기준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심부전에서 BMP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체액이 부하가 걸렸다. 그럼 BMP가 뭘 한다고요? 자, 소변량도 증가시키고 또 체액량,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도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체액 부하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이제 애프터 로드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혈관 확장 효과가 있거든요. 확장을 하게 되면 저항이 떨어지니까 전신의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심장 입장에서는요. 이 혈관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이걸 억지로 펌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후부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혈관의 압력을 떨어뜨려주면 애프터로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요. BMP를 그러면 오히려 치료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합 BMP를 심부전 환자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BMP의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우려성 심부전 있죠. congestive heart failure.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가 작고 이제 고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좌심방은 물론이고 폐 정맥, 폐 쪽에 피가 자꾸 가니까 폐 부종이 발생하고 폐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말초까지도 부종이 되는 전신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합 BMP, 리커미넌트 BMP를 실제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네세라티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요, 큰 도움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기는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또 관련된 네프릴리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프릴리신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BNP 같은 이 MP 계열 나트리유레시스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억제해주면, 그래서 네프릴리신 인히비터를 가해주면, 그럼 이제 BMP가 분해가 되지 않고 BMP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본 겁니다. 단독보다는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랑 같이, 그러니까 이중 저해제라고 하는 거죠. 안지오텐신 수용체도 기량을 하고 네프릴리신도 기량을 하는 거죠.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 저해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듀얼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심각한 혈관 부종의 위험이 감소되더라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심부전에서는 AC 이니비터, 베타 블로커, 또 알도스테론 억제제가 이제 보통 표준화된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썼는데도 증상이 계속 되더라. 그래서 이제 활동은 가능한 그런 이제 심부전 환자에서 결국에는 AC 이니비터라 또는 이제 ARB, 알도스테론 리셉터 블로커 있죠. 이런 것을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BMP는 이렇게 진단적으로도 또 이제 치료적으로도 이 컨셉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끊어서요. 이 진단, 그래서 우리가 BMP 정상 수치는 얼마인데 이게 분명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